자, 10월 22일 날 장부 금액 700만 원, 취득원가 1,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의 기계 장치를 국방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공정가액 1,000만 원의 기계 장치와 교환하고 교환 차액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수수액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먼저 자산의 교환에서 동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쓴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공한 자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준 거에 대한 제공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교환을 바꿨으면 내가 준 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쓰는 거지, 상대방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부도 우리의 일기 같은 우리 소중한 내 건데, 여러분들이 일기 쓰다가 내용 뭐 써야 될지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너 일기에 뭐 썼니라고 물어보고 그 내용을 쓰나요? 그런 일은 없겠죠. 장부는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을 내가 쓰거나 아니면 내 거 없으면 우리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시가나 공정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의 정보를 쓰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교환할 때는 이 방법을 써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취득을 100만 원에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인 자산하고 취득을 120만 원에 하고 감가상각이 70이고 그리고 60만 원의 장부가액인 자산, 이 1번, 2번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동종자산의 교환을 보면 둘 다 차량 운반고라고 봤을 때, 자, 이게 우리 당사 거고 2번이 동사 거라고 봤을 때, 먼저 우리 것 제거를 하는 거는 내 장부에 적혀 있는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게 제거죠. 그래서 우리 처분이라는 건 팔았다가 처분이 아니에요. 회계상의 처분은 내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팔지 않았는데도 처분이익, 처분 손실 쓰죠. 그럼 회계상의 처분은 내 장부에 있는 걸 지우는 건데, 내 장부에 있는 걸 지우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을 지우는 거지 수익 비용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우리 거를 교환했으면 내 거 지우기 위해서 취득 가격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우는 게 처분이에요.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 두 번,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동종자산 교환이니까 차량 운반구 받게 되면, 동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우리 거의 장부가액은 지금 100만 원에 샀는데 60만 원 달아서 40만 원이라는 거죠. 그 40만 원이 장부가액이죠. 그래서 얘는 40만 원을 써서 우리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요. 자, 그런데 이종자산 교환은 성격이 다른 곳에서 서로 성질이 다른 걸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차량 운반구를 주고 기계 장치를 받는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우리 거를 상대방에게 주고 지우면서 우리가 기계 장치를 받아요. 그럼 이 기계 장치의 취득 가격은 제공한 우리 거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 거에 공정가액을 쓰냐면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우리 거 팔고 그 물건을 산 걸로 봐요. 자, 분계를 보면 자, 우리 거를 팔아요. 우리 거를 팔면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자, 그리고 팔았으면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 거 팔면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죠? 5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러면 50만 원을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이해가시죠? 우리는 잔고 가격 40만 원짜리 팔고 5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50만 원을 상대방한테 주면서 이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우리는 기계 장치를 받은 사온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계가 합쳐진 걸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 거 주고 얘를 받았다는 건 우리 거 공정가치만큼의 얘가 가치가 되니까 우리 거 주고 서로 거래를 끝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에 공정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정가액 쓰는 이유는 우리 거 팔면 이 돈 받을 거니까 이 돈 가치만큼 주고 이걸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고 산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종자산 교환이에요. 그럼 동종자산 교환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 사용하는 거 파는 거고 얘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얘들이가 같은 거고 같은 용도라 하더라도 공정가액 차이가 20% 이상 나면 새 차와 한 차를 바꾸면 얘는 똑같은 종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바라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럼 이종자산 교환을 한번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냥 내가 만약에 내 걸 팔면 50만 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내 걸 팔면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20만 원을 더 주고 그래서 내 거 판 돈 현금 50만 원을 주면서 또 돈을 20만 원을 더 주면서 기계 장치를 샀다면 이 기계 장치는 70만 원짜리란 이야기죠. 이 말 이해 가시나요? 내가 20만 원을 더 줬다는 건 얘가 70만 원짜리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산을 교환해서 내가 만약에 돈을 예를 들어 20만 원을 더 줬죠. 그러면 이 기계 장치가 50만 원짜리가 아니고 7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돈을 받았다면 얘는 내 공정 가치보다 싼 거고 내가 돈을 더 줬다면 공정 가치보다 더 비싼 거니까 지금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돈 더 준 게. 그래서 금전의 대가가 오간 거는 내가 돈을 더 주면 내 거 팔았을 때 받는 돈보다 그 돈이 더 비싸니까 더 주고 교환한 거고 거꾸로 받았으면 내 거의 공정가액보다 싸니까 내가 받으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의 이 취득금액에서 여기에서 그냥 무작정 공정가액 써버리면 얘 돈 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도록 쓰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더 줬으면 내가 받은 이 자산의 가치가 이만큼 더 비싸니까 더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것만 외워가지고 얘는 무조건 50만 원이야 라고 고정시키면 안 돼요. 돈을 더 주고 받는 건 공정가액보다 20만 원 더 비싼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갔나요? 지금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50만 원짜리가 아니고 70만 원짜리인 이유가 20만 원 더 준 게 얘가 내 거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비싸니까 더 준 거야. 자, 그럼
지금 이종자산 교환은 금전의 대가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데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으면 자, 금전의 대가가 있을 때에 그때는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와 저기다 쓸게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로 둘로 나눠지게 돼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한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우리 거 앞에 거 그냥 연결해서 계속 이용하면, 자, 100만 원에 샀고 감가상각이 60만 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는 똑같은 차량 운반구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라는 건데,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거는 장부가액을 사용할 건데 이 장부가액에 20만 원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40만 원인데 20만 원 더 줬다는 건 얘가 60만 원짜리다라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손익이 그대로 발생을 안 해요. 금전의 대가가 있던 없던 간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차량 운반구 지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봤는데 내가 돈을 2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는 건 사실 금전의 대가가 유의적이다, 서로의 금액 차이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이상 차이가 나면 그냥 이종자산 교환으로 봐요. 그럼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면 얘를 공정가액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정가액으로 쓸 건데 20만 원 더 줬으니까 공정가액 50만 원보다 20만 원 비싼 70만 원짜리 자동차라는 거고, 그러면 이용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앞에 이종자산 교환에서 제가 20만 원 줬다 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바로 이 앞에 제가 기계장치라고 하면서 이종자산 교환 썼을 때하고 금전의 대가가 똑같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대가에 대해서 가감은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다 공정가액이다는 이 규칙을 그대로 가는데, 그 금전의 대가를 주고받은 거를 이 금액에서 가감하는 거예요. 이 금액에서.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 마지막 가로에 현금 수수액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회계 처리하라라고 마지막 줄에 적혀 있죠. 그죠? 이 의미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동종자산 교환으로 처리를 하라. 장부가에게 돈을 주고받은 게 지금 위에 150만 원 있죠, 현금. 그죠? 그럼 장부가에게 이 금액을 엎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분기를 해보면, 자, 10월 22일 날 자, 우리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1,500,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짜리죠.
그리고 상대방 거는 뭐 공정가액 1,000만 원 적혀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기계장치를 먼저 지우고 대변에 기계장치 1,500에 산 거 기계장치에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상대방의 기계장치를 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금으로 150만 원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장치는 8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10월 25일 자, 가벌산업은 해저 지하자원을 1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해상 및 해저 구조물을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10년 후 구조물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경우 10년 후 예상되는 복구 비용은 재비용과 인플레이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3천만 원이고 시장 이자율 8% 적용해 현재 가치는 1,389만 5,700원이다. 자,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인지 인지되시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험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한글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를 이제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함정도 한글에 있고 많은 게 다 글이 제일 우리한테 적이죠. 자, 지금 얘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해적 구조물을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한 거예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얘가 1억 5천만 원에 얘를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 조건이 뭔가 채굴을 하면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10년 뒤에 얘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민자 역사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이런 데 여기에 있는 거. 그 민자 역사가 거기 백화점이나 이런 걸로 쓰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인데 복구 비용이 비싸서 그걸 그냥 그대로 시에 팔죠.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근데 우리 탄광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뚫어서 채굴하고 전부 다 그 일을 복구시켜 주는 것까지예요. 그럼 복구하는데 돈 들어갈 거잖아. 그럼 이 복구하는데 돈이 우리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천만 원 들어가는 게 10년 뒤에 들어갈 돈이라는 거예요. 복구하는 게 들어가는 게. 그럼 10년 뒤에 3천만 원 들어간다면 우리 10년 뒤에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원이 아니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요거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1,389만 5,700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 계산해서 보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1,389만 5,700원이라는 이 돈을 연 이율 8%일 때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면 복리 이자가 붙어서 얘가 10년 뒤에는 3천만 원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현재 가치인 거예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 3천만 원이 들어갈 건데 이걸 적용한 현재 가치라는 건 이 이율이다라고 10년간 이 이율이다라고 계산 생각을 가졌을 때에 가만히 놓으면 이자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 붙을 거냐 계속 우리 복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10년간 묶여두면 이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할 때는 당연히 얘네들 복구하는 것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금액은 현재 가치를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준 거하고 우리 복구에 관련된 충당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그럼 나중에 복구할 때 돈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복구 충당 부채라고 처리할 거예요.
지금 대변에 이 돈 주는 건 아니잖아. 근데 미래에 나가야 되니까 취득원가로 포함시켜 놓은 거고 나갈 거다라고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해둔 거죠. 근데 돈 안 줬기 때문에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시설 장치로 한다 했으니까 시설 장치고 대변에 우리 1억 5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주고 그럼 1389만 5,700원은 얘는 복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두고 그럼 얘는 1억 6,389만 5,700원이 시설 장치의 취득 금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26일 대주주 김재갑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던 자기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2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기업회계 기준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자,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기 주식을 얼마에 취득을 했죠? 우리가 샀으면 우린 장부에 있던 거 처분했을 땐 지워줘야 되잖아요. 자기 주식도 유가증권이죠. 그죠? 우리 유가증권 취득했어요. 취득했을 때 단기 보유 목적, 시세차익 목적, 시장성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 증권. 어느 특정 기업에 영향력 행사할 목적이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세 개로 분류 못하면 매도 가능 증권. 그런데 주식을 봤더니 우리 회사 주식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본금 증가시키면서 발행한 주식이면 그땐 자기 주식이라고 쓰죠. 그죠? 그럼 이 자기 주식인데 이건 우리 지금 사온 건가요? 사온 게 아니죠. 지금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 대주주한테 무상으로 받았다고. 그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건 기억해 두세요. 자기 주식의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자기 주식을 팔았는데 장부에 있는 거 지우는 게 우리 거 팔면은 장부에 있는 거 지우는 게 문제인데 장부에는 회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의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를 2,000주 중에 1,000주를 28,000원에 팔았으니까 2,8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죠? 2,000주 중 1,000주를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자, 우리는 자기 주식 팔고 이 돈 받았으니까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 이용원보다 많이 받은 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2,8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죠. 물론 손실이 있다면 우선 상기할 건데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볼게요. 자, 그럼 사실 얘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인지하라고 일부러 적어둔 거고, 그래서 무상 취득한 거 하면 돈 받은 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 거예요. 얘는 당연히 회계 처리할 때 안 쓰겠죠. 금액 안 쓰겠죠. 그러면 그냥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 나오는 이유가 사올 때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대변에 지울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주식 처분 거래는 맞는 거죠. 자, 다음 10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고 주식 3,00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당사는 전년도 무상감자 과정에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 잔액이 있다. 자, 그럼 10월 31일 날 우리는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럼 차변에 자본금이고, 이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괄호에 액면가가 5,000원. 그럼 5,000원에 3,000주를 소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1,500만 원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네요. 자, 우리 증자의 키워드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감자의 키워드는 주식을 소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각 적혀 있으면 감자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 쓰고 보는 거예요. 소각이 감자의 키워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발행 가격은 상관없고 얼마 주고 사왔냐라는 건데, 우리는 한 주당 6,000원이니까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샀죠.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800만 원. 자, 그럼 300만 원 손해 봤네요. 그럼 우리는 자본 우선 상계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 우리 이 앞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야기했는데, 얘네들 계정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합계잔액 시산표는 한 번도 안 쓴 거는 장부에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우선 상계 계정 과목 찾으실 때는 자,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10월 31일자. 자, 열어서 뭘 찾냐면 자본금을 찾는 거예요. 컨트롤 F를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자본금을 찾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을 찾아서 자본금 아래에 우리가 원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있고, 없이 바로 매출로 수익으로 넘어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감자 차손 있나요? 차익 있나요? 얼마?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먼저 끌어 써야겠네. 300손이니까. 그럼 차변에 감자 차익 200만 원. 그럼 이제 초과된 감자 차손 100만 원. 그럼 우리 장부에는 감자 차익은 없고 감자 차손만 10만 원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본 문제 나왔을 때 우선상계 줘야 할 때는 그냥 자본금을 찾으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 우선상계 항목이, 왜냐면 자본금 아래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상계가 그 두 분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아래에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1번 11월 1일. 자, 주식회사 국민리스로부터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기계장치를 도입하였으며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다음 지시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회계 기간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도입일자는 20년 11월 1일, 기계장치는 4,500만 원, 원리수료는 80만 원, 매월 후불, 결제일자는 매월 말일, 대금 결제 방법은 현금 지급. 왜 이런 문제를 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될 게, 지금 문제에서 우리 리스는 운용 리스가 있고 금융 리스가 있죠. 그런데 얘는 지금 운용 리스죠. 금융 리스는 우리가 돈 빌린 거예요. 금융 리스는 돈을 빌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동차 리스 자동차에서 금융 리스를 했어요. 그러면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내 차 담보로 하죠. 근데 리스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차 담보로 빌려주는데, 그런데 소유권을 나한테 안 넘겨주는 게 금융 리스고, 운용 리스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너 그럼 사용료 줄래? 그럼 내가 대신 사서 너한테 그 사용료 받을게. 그래서 나는 임차료예요.
그래서 운용 리스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냥 임차료예요. 빌려 쓰고 돈 준 거 있죠. 그래서 운용 리스 나오면 임차료 준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문제 이상하다고 표현한 게 그럼 11월 말일하고 12월 말일하고 두 번이죠. 매월 말일이라며.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럼 얘는 11월 30일하고 12월 31일 날 차변에 임차료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금액 80만 원이죠. 80만 원.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참고로 방금 제가 리스료 중에 운용 리스는 내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빌려 쓰는 거 렌트카하고 똑같은 개념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차를 쓰겠다고 계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럼 내 거 아니니까 내가 관리할 필요 없죠. 근데 회사들은 이걸 선호하는 이유가 비용 처리하니까 좀 선호를 해요. 그런데 금융 리스는 방금 제가 제 거라 그랬죠.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회사가 금융 리스를 쓰면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운영 리스를 하면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죠. 내 거 아니고 그냥 비용 처리하니까. 그래서 회사가 금융 리스 쓰는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래서 이런 회사 다 아마 운영 리스를 쓸 거예요. 모든 거에 편익이 없죠. 그죠? 자, 다음 11월 22일 날 주식회사 가벨 산업은 신제품 G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여 왔고 동 지출과 관련하여 개발비 계정으로 2억 2,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는 2020년 말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동일 종류의 신제품을 10월 말에 출시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개발비 계정 잔액을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규정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거 무슨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개발하다가 망했다 그 소리죠. 그죠?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제품 지금 개발하면서 2,680만 원을 개발비로 적어뒀는데 경쟁회사가 더 좋은 걸 만들었나 봐. 그런 순간 우리 거에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계에서는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손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잖아. 이런 게 극심한 손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용 처리하는 게 손상차손인 거예요. 주식 갑자기 이 회사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뭐 바이러스 뭐 치료제였는데 치료 안 되고 사람이 죽어나간다. 극심한 손상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아예 얘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잔존 가치도 인식하지 않고 회수 가능히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11월 22일 날 대변의 개발비를 지우고 예, 금액은 2,6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2,680만 원.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손상차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주식 유가증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증권 손상차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 323페이지에 12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공해 방지 시설의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에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30%는 당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70%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상환 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 후 상환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자, 그럼 지금 얘는 3천만 원 있는데
이 3천만 원 국고보조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30%는 우리는 3년 거치 분할 생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럼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고 70%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환 의무 부담 안 하면 우리는 국고보조금을 쓰고 이번엔 보통 예금 받았으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쓸 거죠. 자, 그럼 12월 10일 날 자변에 보통 예금에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30%인 900만 원은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고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900만 원이다. 이거의 거래처는 환경부. 그럼 나머지 2,1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 국고보조금은 지금 보통 예금에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 예금의 자산 금액을 장부상 금액을 줄여야 되니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 그 일반 전표 열려 있으시면 국고라고 쳐보세요. 국고보조금. 그럼 국고보조금 치면 몇 개 나오나요? 한 개 나오나요? 두 개? 그럼 두 개면 오른쪽이 우리 K랩의 친절함이 이거죠. 자기 짝지가 오른쪽에 참고해 보이잖아. 그럼 그 짝지를 써주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12월 20일 이거는 상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채무 면제 이익은 얘 나중에 안 갚아도 될 때 지우면서 채무 면제 이익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게 이건 얘 나중에 안 갚아도 될 때 얘가 이걸 안 갚아도 될 때 그때 얘 지우면서 채무 면제 이익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로 계산한 후, 그죠? 자, 그다음 이제 12월 20일 날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 중 200주를 주당 6,500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단 기타 자본 잉여금 중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이 있으며 이를 조회하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에 자기 주식이 300주가 있는데 이게 주당 8,000원이래요. 그럼 8,000원 중에 200주를 팔았으면은 장부에서는 160만 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럼 12월 20일 날 대변에 자기 주식 16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는 거 지워주고, 자, 차변엔 우리가 이걸 팔고 현금 받고 매각했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는데 자, 얼마 받았죠? 6,500원에 200주. 그렇죠. 그럼 13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장부 금액보다 작게 받은 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바로 왼쪽에 23번 문제 거기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2,800만 원이나 적어놨죠. 우리 전표 처리했다면 우리 왼쪽에 23번 문제를 입력했다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2,800이나 대면에 써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 조회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을 상기하게 되겠죠. 잔액이 2,800이 있을 테니까.
자, 다음 12월 30일 날 당사는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율촌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음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액면가액은 300, 표시이자, 액면이자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는 2023년 12월 30일. 2020년 말 취득 당시 시장이자율은 12%였으며 12%의 3년 연금 현가계수는 2.40183, 12%의 3년 현가계수는 0.71178이다. 지금 얘는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사채 적혀있다고 대변에 사채라고 쓰면 안 돼요. 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죠. 그럼 지금 대변에 얘는 현금으로 주고 대변에 현금을 주고 차변에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이 사채 취득했을 때 개정하고 뭐라고 쓰죠? 만기보유증권. 자, 만기보유증권은 어떨 때 분류하는 거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 이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적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단기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매도 가능 증권이지. 그래서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리고 얘 만기가 언제래? 3년이죠. 그럼 당좌 자산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178번으로 선택해야 될 거예요. 컴퓨터 두 개 있으면 위에 게 당좌 자산, 아래 게 투자 자산.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치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 나오면 위에 거는 당좌 자산, 아래 거는 투자 자산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 자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세요. 그냥 만기 보유 증권 124번은 당좌 자산인데 이건 시장에 또 돌아다니는 채권을 사야 돼요. 내년에 만기하지만. 왜냐하면 채권은 발행하면 3년에서 6년짜리거든. 그래서 하면 우린 당좌 자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181번에 투자 자산 두 번째 거 쓰니까 내가 입력하는데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써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금액을 써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취득한 사람인데 얘는 지금 취득자죠. 그죠? 그러면 자, 발행자가 입장도 한번 볼게요. 자, 발행자는 대변에 얘를 사채라고 쓸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발행한 사람은 300만 원이 액면가네요.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얘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자, 액면이자 시장이자 나오면 액면이자가 우리 거예요. 액면이 우리 거예요. 왜냐면 사채 발행하는 사람 입장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발행할 때 내가 발행한 채권에 적혀 있는 게 내 거예요. 내 거가 10% 이자 주겠다는데 시장은 12% 준대. 내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지금 본인이 은행 가서 돈 빌려주면 12% 받는데 저한테 돈 빌려주면 10% 제가 주겠대. 그러면 저한테 돈 빌려줄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불리하잖아. 시장이 더 높으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할인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자가 더 높으면 나한테 빌려주고 싶어 하겠지. 근데 내가 싫은 거야. 시장이 빌리고 싶지. 그래서 돈 더 많이 받는 할증 발행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얘는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액면이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더 크면 내가 불리하니까 할인. 시장이 나보다 더 낮으면 내가 유리하니까 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건데, 자,
이 앞 시간 2교시 그때쯤에 사채 발행하는 금액, 사채 발행 금액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계산하는 거 기억은 안 나도 했다는 기억은 나죠? 그때 제가 이런 거 썼었죠. 현가계수 곱하기 액면가액 더하기 연금현가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이자. 지금 얘 그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풀려 그러면. 그러면 얘 현가계수가 0.71178 곱하기 액면가액이 300만 원이고. 자, 계산기 쳐봐요. 계산기 안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연금 현가계수가 2.40184 곱하기 1년분 액면이자 얼마죠? 3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냥 계산기로 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 받고 그리고 이 금액이 할인 발행 자금이 된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건 발행한 사람 이야기한 거예요. 발행한 사람은 이렇게 발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반대 생각할게요. 반대. 이 사람이 받은 돈이 얘가 준 돈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 2855889 이게 이 사람이 준 돈이니까 취득한 사람은 자기 준 돈만큼만 취득 가격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취득 금액이 이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얘하고 같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얘는 발행하면서 받은 돈, 얘는 이걸 채권을 사주면서 준 돈. 이게 얘가 받는 돈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성이죠. 그래서 지금 얘 둘이가 서로가 얘가 준 돈을 얘가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이 금액을 쓰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취득할 때는 내가 준 돈이 취득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액 숫자하고 이자 주고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그 만기 보유 증권 가지고 채권하고 발행하는 쪽하고 분기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거 아주 세무조정도 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 분개 못해도 세무조정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 참고로 자, 우리 이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풀어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니, 지금 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뒤에 기출 문제에 지금 이 계산법하고 이 원리들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뒤쪽이 우리 기출 문제들이 15회차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시간에 만기 보유 증권 하는 것까지 본 후에 복습하실 때 얘네들 문제 풀어보시면 주로 이론 문제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문제 나왔을 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자, 우리 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 분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까요? 할인 발행 이자 지급을 하면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이자를 지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오는데
이 이자는 어떤 이자 써야 되죠? 자, 액면이자, 유효이자, 시장이자. 그 중에 뭐 써야 되죠? 아니, 저한테 한다 모른다 사인을 주면 돼요. 모르면 제가 다 설명할 거고, 알 것 같으면. 그렇죠. 얘는 유효이자고, 내가 주는 돈이 액면이자고, 얘가 상각액이 되는 거죠. 그죠? 이자 줄 때 우리 세무이급 계산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대놓고 틀을 외워라. 왜냐면 세무이급은 이 금액을 계산시킬 거고 세무이급은 금액을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무이급 때는 내가 틀을 외워라. 3개 중에 2개 줄 테니까. 그럼 얘 둘이 주면 얘고 얘 둘이 주면 얘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틀을 외우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사채놀이를 좀 할게요. 이 사채는 개인 사자가 아니고 회사 사자 사채놀이. 자, 이 분기 이따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간 되실 때는 이 사채에 대해서는 아시면 TAT 1급이든 저장세무 1급이든 이론 문제에서도 꽤 좋아해요. 지금 여기에도 작게 나온 건 아니죠. 이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좀 푸시기 편하실 테니까 사채 테이블을 설명드릴게요. 이 다음 시간에.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전표 문제 12월 31일 날. 자, 당사는 보유 중인 장기 투자 증권주 대한상사의 사채 장부 금액이 570만 원, 액면 금액 600만 원, 취득가액 550. 자, 정기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2021년 5월 31일 만기인데 이거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액면 이자의 회수가 어렵고 만기 시 액면 금액의 70%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4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다. 자, 문제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적어놨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채는 우리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얼마라고 지금 현재 적혀 있다는 거죠. 현재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은 그렇죠. 570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근데 얘 지금 얼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420 할 수 있다는 거죠. 액면 금액의 70%가 어차피 60, 40이니까 420이잖아요.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570만 원 적혀 있는 걸 470으로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기본 틀은 이거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만큼 내렸다. 이게 기본 조건이죠. 왜 150인지 이해가시나요? 570이 420 됐으니까 150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150만큼 손상차손이냐? 얘 원래 얼마 샀어요? 우리 얼마에 샀어? 그렇죠. 550에 샀죠. 550인데 420만 원 되었으면 얘는 얼마 손해 본 거죠? 실질적으로는 130 손해 본 거죠. 그럼 손상 입은 거는 투자증권 손상차손은 13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면서도 여러분 느낀 게 20만 원 모자라네. 이 20만 원은 뭘까? 550 샀는데 20만 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익 얻었던 거예요. 적혀 있잖아. 걔 지워야지. 지금 얘 망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무슨 평가익을 장부에 남겨둬.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줄이는 거죠. 자, 이걸 먼저 제가 설명해도 되는데 원래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있으면 걔를 먼저 상기하고 장부 가격으로 만든 후에 금액을 줄이는 건데 근데 이 매도 가는 증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특징은 취득할 때부터 평가할 때까지 손익을 하나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되면 무조건 취득 가격하고 차이가 손익으로 나오게 돼요. 얘가 영업의 비용이거든. 그럼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팔았을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손상을 입었을 때는
무조건 그 결과값 손해봤다고 말하는 그 돈은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손해봤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론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쉽게 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분한 것도 평가를 몇백 번 했던 간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취득 원가하고 판금액 차이예요. 그 사이 매도가 아닌 평가의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거든. 사올 때도 취득시 부대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버리고, 그럼 매도가 아닌 증권은 팔거나 이렇게 손상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수익 비용을 인식 안 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취득 원가하고 차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얘 사온 금액하고 지금 회수 가능한 금액하고 차이만큼 손해봤다고 말해서 이만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이론 문제 금액 물어보면 그냥 딱 보자마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죠. 근데 분기할 때는 그럼 이 차이 할 때도 얘 둘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손해본 게 더 큰 거야. 손해본 게 더 큰데 줄인 게 작다는 건 평가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평가 손실 지워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결론은.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역으로 분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평가의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하는데, 근데 저는 결과를 먼저 쳐놓고 차이가 이거 들을 수밖에 없어라고 거꾸로 말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이다음 시간에는 우리 책이 없는 그 채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